말씀하시기 전에 사진 촬영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그 3대 메가 트렌드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지형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우리한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미중 신냉전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 신문 일면에 다 났었는데, 저는 어쩌면 그 사진이 역사책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국가의 리더들은 전장의 맨 앞에 서서 지휘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상징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시진핑 주석도 사실은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시진핑의 중국몽 중에 핵심이 과학기술 중국몽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들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 가지고 과학기술 패권을 가져오겠다. 또 중국에서는 이러고 있어서 저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번 대선에서 정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새로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벤처 붐으로 또 2000년,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의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지 그걸 찾아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심 키워드가 과학기술입니다. 최근에 제가 외교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MIT 박사라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 사람을 뽑았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즘은 모든 외교 현안이 과학기술이랍니다. 백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그러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과 외교와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과학기술은 정치권에서 잘 몰라도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국가 운명에 굉장히 그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대표적으로 사실 뭐 mRNA 백신 개발 과정도 보니까 결국은 뭐 바이오 기술과 융합 기술이 합쳐진 것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했던 일이 이 개발 과정에서 이것을 방해할 만한 규제나 법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리 다 없애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정부가 없었다면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나라의 경쟁력은
얼마나 자유롭게 학문 간의 벽이 없이 융합 연구를 할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재도전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허용하는 연구 분위기, 그 다음에 정부하고 정치권이 기술의 흐름 방향을 잘 알아서 미리미리 새로운 시도들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제도적인 정비들을 해가는 일, 저는 그 세 가지를 잘하는 국가만이 살아남고 그걸 못하는 국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후자에 속하고 있어서 이걸 빨리 바꾸는 게 정말로 시급하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회장님을 찾아뵀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혹시 저희 밑줄 쳐갖고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공약 말씀이시죠? 예. 이거 맨 처음에 네. 말씀 주시기 전에 글쎄요. 예. 공약이어서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신랄하게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그거 쓰면서 이 안 후보님께 조금 죄송한데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저 신문 컬럼들도 보면 이번 대선이 비전이 없고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는데 거기 단서 조항이 양당 후보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 비전도 제시하고 정책도 제시하는 거를 아니까 차마 저까지 끼워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 좋으신 진짜 아주 뚜렷한 그 주관을 또 갖고 계시니까 제대로 그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그 헌법에도 그 과학기술을 진흥시켜갖고 경제발전을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발전 밑에 과학기술이 들어가서 경제발전 수단으로 지금 많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80년대, 90년대 그 정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기술이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경제를 또 새로 이끌어야 되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예산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 하부 구조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패스 팔로워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포스트 무버 시스템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학문 간 벽이 없고 제도전 가능하고 뭐 기술 흐름 방향을 예측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가 그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바꿔야 된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부총리 체제 얘기도 과학부총리 체제 과학기술 부총리가 전체를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고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규제 시스템, 규제 제도, 법률, 규제 뭐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판을 바꿔야 되는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재 양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 후보님의 공약은 그냥 비전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들어있고, 그 전략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상당한 내공이 들어있는 전략이거든요. 들어서 짠 전략이 아니고. 그 핵심을 이해를 하시고 짚으셔갖고요. 보통은 이제 수사만 들어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우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학기술 화이팅! 과총 회장님이 간담회에서 555 성장 공약에 밑줄 치면서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안에서 혹시 무슨 말씀 나누셨는지. 저 과학기술 공약을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모두 다 들어있고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총체적으로 잘 모아졌다. 그리고 이게 1호 공약이라는 것,
과학기술이 1호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크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간담회에서 과학기술부총리 포함 정부 개편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당선 이후에 과학기술 관련 부처 신설이나 개편안이 더 있으신지? 네, 과학기술 부총리가 모든 과학기술 관련된 그런 부처들을 다 이렇게 통합 관리하고 관장하게 되고 그 다음 또 청와대에서는 과학기술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그리고 또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된 위원회들을 재정비할 겁니다.